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갈등 상태에 있잖아요. 갈등 상태에 있을 때는 대부분 느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남편하고 갈등, 자식과의 갈등, 또 더 나아가서는 직장 내에서 동료하고 갈등, 또 이 사회와 갈등, 뭐 어떤 갈등이든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 거의 다 느낍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또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내가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느껴요. 그리고 트라우마는 굉장히 강렬한 충격이에요. 사건은.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자각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트라우마를 받고 지금 잠도 못 자고 그 트라우마에 내가 완전히 공황이 왔다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삶의 사소한 잔잔한 스트레스, 또 잠재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모르는데 계속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만드는 스트레스 상태. 근데 이 스트레스 용량이 커지잖아요. 낮지만 계속 되다 보니까 면적이 커지잖아요. 이만큼이 커지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작은 스트레스는 받은 지가 오래되면 내가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요, 10년, 30년, 50년 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렸을 때 받은 스트레스가 안 꺼지고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주 행복해. 배우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받았던 충격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잠재돼 가지고 계속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백그라운드라고 그래요. 트랙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프로그램은 지금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밑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돌고 있잖아요. 우리 무의식에서. 근데 그거는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쾌활하고 즐겁게 잘 살고 갈등도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 알레르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전에 갈등의 기억이 계속 내 몸 안에서 프로그램돼 있어가지고 유사한 상황이 나와서 나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알레르기가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마침 에어컨을 틀고 흘러갔다 찬바람만 지나가도 그때 받은 스트레스처럼 그 증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게 알레르기거든요. 알레르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특별한 스트레스에 앵커링 돼서 계속 그것이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다. 재생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알레르기를 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 트랙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드러나 있지만 어떤 것은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무의식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 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면서 내가 참 휴식, 참 힐링이 안 되게 만드는 그 근원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쉰다고 하지만 쉬는 게 아니고 계속 머릿속에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주의가 가면서 에너지가 뺏기고 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근데 본인은 좀 그걸 느껴요. 느끼는데 내가 왜 이런 진정한 휴식이 안 오고 평안이 안 오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죠. 그거는 오래된 기억이 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그 사건을 정화를 해주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CTS 활성된 사람들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명료한 종료는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 내에서 누군가 상사하고 갈등 때문에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첫째, 상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 둘째, 상사하고 술을 먹고 완전히 화해해 버리는 거. 아니면 내가 아예 어디로 가버리는 거.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가 그 업무를 계속하고 거기에 출근해서 계속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이 와요. 근데 그렇게 갈등을 물리적으로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해결해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발령이 나서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다. 또는 그 사람이 닿지 않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나의 모든 스트레스가 바로 죽는 순간에 다 꺼져버려요. 저 사람이 내가 지구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완전히 안정감이 와버려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한 하늘 아래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내 문제는 물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계속 출근해서 계속 봐야 되고 계속 부딪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 연습으로, 감사로 내가 그걸 수용해 버리는 거죠. 당신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하고 나를 계속 갈궈도 감사해. 당신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도 감사해. 고마워. 괜찮아? 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감사해 버린다. 그래 버리면 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한 50%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낮아져요. 낮아지다 보니까 해결은 아닌데, 프로 해결책은 아닌데 해결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지만 그 사람 보면 또 어때요? 또 성질 나죠. 또 감사하죠. 그래서 또 이걸 늦추죠. 그래서 아주 위급한 뭐 암이라든가 큰 질병으로 가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지만 100%는 안 돼. 내가 완전히 무슨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은 프로 저 사람을 봤을 때 완전한 용서, 완전한 감사, 완전한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게 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는 대상일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감해진다. 그래서 감사와 웃음과 뭐 어떤 수용, 뭐 허용 이런 것들은 나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을 했더니 뭐 50%, 70%, 80% 감해지고 내가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정도가 정말 좋은 해결책이에요. 그러나 100%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 돼. 1번은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거. 어떤 아줌마가 남편이 갑자기 실직해가지고 월급을 안 갖다 줘. 그러면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워? 하고 이 집은 어떻게 이자를 내지? 그리고 그런 문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유방의 문제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자기 보금자리가 위태롭고 양육 환경이 안 좋아지면 모성 본능이 작동하면서 유방의 문제가 생겨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이 취직해갖고 돈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근데 그게 안 되는 남편이야. 도저히 저 사람은 다시는 일을 못해. 그러면 내가 그냥 감사를 해버리겠다. 뭐 집이 날아가든 어쩌든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또 차선책은 돼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 갑자기 돈을 갖다 준다든가 생계가 안정이 된다든가 그러면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결책은 거의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하고 관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관계의 문제일 때는 서로 풀어야 될 오해들이나 갈등을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된다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감사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약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약으로 그냥 그런 스트레스를 눌러버리는. 자,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어디가 고장났어요. 근데 여기 신호가 빨간불이 막 들어와. 여기를 고쳐달라고. 근데 이거를 고치기가 귀찮다. 그래서 중간에 어느 선을 잘라버려. 그러면 신호가 안 오잖아요. 그럼 고쳐진 거예요? 안 고쳐진 거예요? 안 고쳐진 거잖아요. 그런 신호 전달 상황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원인을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감사 연습에 보면 CTS를 종료하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다시는 CTS를 받지 않는 방법들도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으니까 그 책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